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갖고 수원에서부터 강릉까지 약 200km를 4단계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는 이 뉴스가 시장 내의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모두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도 한 2년 정도 빠르게 이 4단계 자율주행을 일반 도로에서 실증한 건데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대단하기도 한 거고, 그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 그 테슬라는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을 팔면서 예전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구라를 쳤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미 교통국에서 벌금도 받고 하여튼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이 미국 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은 약 3단계 자율주행에 불과한 기술입니다. 아직 인간이 완전히 운전해서 손을 뗄 수는 없는 그런 단계죠. 그래도 그 미국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가끔 그 차 안에 자고 있는 모습이 가끔 그 사진에 찍혀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고속도로라는 제한된, 그러니까 변수가 적은 도로 환경에서는 3단계 자율주행으로 어느 일정 목적지까지는 사고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자율주행까지는 이미 성공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200km 되는 그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거리를 사람의 관여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이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만으로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4단계 자율주행까지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와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라면. 왜냐면 이 자율주행이나 이게 제일 처음 개념이 나온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한 가지로 언급된 것이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중에 거론된 이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전제합니다. 전기차라는 그분 기본 플랫폼 위에 이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자동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떤 그 노동력이나 사람의 신경, 그러니까 인식이 필요 없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선진국에서는 노인국가화 되면서 나이가 60대 이상, 그 70대 80대 되는 노인들의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곧잘 사고로 연결이 되고, 그 사고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을 인사사고까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은 이 노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노인들이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를 해줘야만 이제 현대사회는 제대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부를 쌓아놓고 있고 돈을 쓸 여유가 있는 노인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 이 개념이 나왔던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기술이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2025년 이후에나 4단계를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현대차,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알고리즘,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갖고 이 4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증적으로 200km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 2025년, 원래 계획도란 2025년이 되면 더 진보된,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G 이동통신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큰데요. 6G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그 완전 그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이 실증적으로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특히나 도심 이 교통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이러한
그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은 6G라는 그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4단계 자율주행을 성공시킬 만큼 이 전장 쪽에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그 이 전장 쪽 부분은 그 삼성 자동차에 철수를 했지만 반도체 칩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일한 내구재로서 자동차라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로, 그러니까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과도기적 단계들을 이미 삼성전자는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트 오토를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현대차와 그 코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현대차도 자동차 메이커로서 자신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져가려면 그 내부에 이 차량용 반도체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이런 차량용 반도체는 전문적인 반도체 업체가 더 개발에 안전성이 있고, 그런 물론 나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하는 게 맞고, 그런 대기업이 삼성전자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개발한 엑시노트 오토를 현대차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 때 있었던 삼성 자동차 때문에 벌어진 현대차와 이 삼성 그룹의 이 코어가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날로그 세상을 이 전기차라는 자율주행차라는 디지털 기기 안에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라는 것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 아날로그 세상이 이미지화되고 그 이미지를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차가 가는데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칩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부분이 뭐 카메라에 달려있는 반도체 칩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내부에 있는, 또 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그 반도체 칩, 자동차용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이 전기차용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포기할 수 없는 미래 먹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삼성전자가 일찍부터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자율주행 단계는 그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1, 2, 3단계에서 그 레벨 2까지는 이 지금 현재 기술로도 구현이 되고 있고 이미 상업화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오토파일럿이죠. 오토파일럿은 레벨 3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벨 3에서 이제 고도화를 점점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레벨 4에서는 이 인간이 제한된 그 관여를 통해서 자동차 자율주행에 관여를 하는 것, 이거는 그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4단계부터는 아직 좀 기술적 허들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자체 기술로 이거 해낸 겁니다. 그것도 200km라는 그 장거리를 무사고로 운전했다는 건 의미가 있죠. 물론 이게 그 도심 교통하고는 좀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4단계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단계를 뛰어넘어야만 드디어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해가지고 5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대거 들썩거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이제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 속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라이다라는 그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에이테크 솔루션의 주가도 그 반등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미 뭐 올해 1월 3일 날 최저점 13,500원을 찍고 거기서부터 지금 6월 달인데요. 그 반년 동안 지금 32,000원이니까 거의 더블 이상 올랐죠. 더블 이상 오르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도를 갖춰가면서
이 칩셋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이 IP 기술, 영상 IP 기술이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만큼 칩셋 미디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시장에서 상업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투자자들이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앞에서 제가 따로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 동영상을 녹음을 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 이해되실 텐데,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 또 IT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전체 물량을 받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요번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외에 전기차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면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운영 그 소프트웨어도 여기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운영 오퍼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걸 또 납품하고 그 물량이 굉장히 그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넥스칩은 이게 이제 그 NCN의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최근 들어서 지금 6월달 지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실적은 여전히 뭐 별 볼륨 적자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영상 IP 기술이 아다스 알고리즘 칩에 직접 포팅이 돼서 그 판매된 이 경험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지금 그 자율주행 기술 중에 가장 진보된 영상 IP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현대차가 이 넥스칩을 가장 뭐 원할 수도 있다 할까요? 하여튼 이 대기업들이 넥스칩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NCN도, 이 모회사인 NCN도 이 넥스칩이 계속 적자나는 부분에서 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개발비 계속 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넥스칩을 끝까지 NCN이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대기업에 매각을 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이 매각이 된다면 이 업체가 넥스칩이 아마도 가장 그 M&A 대상으로는 매력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들어서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게 평가받고 있죠. 이렇듯 지금 자율주행은 이제 더 이상 SF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아다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2단계와 3단계의 그 자율주행까지는 이미 실현이 되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장착이 되어 있고, 3단계 이상, 4단계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을 구현을 해내고 있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들은 점점 더 상업화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주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몸값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흐름, 또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 등을 보시면서 이 종목을 찾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